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꽃샘 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 낮부터 풀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5월부터 방사선 누출에 대비한 비상계획구역이 크게 확대되지만 주민과 원전 측의 의견이 달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전북발전연구원이 각종 비리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 예정이지만 외부 인사가 한 명밖에 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합니다. 교육청이 편성한 어린이집 보육 예산이 이달 말이면 바닥나 보육 대란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북의 항공 수요가 늘고 정치권이 나서면서 국제공항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봄을 시샘하는 꽃샘 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시민들은 하루 종일 추위에 떨었습니다. 이번 꽃샘 추위는 오는 목요일쯤 물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꽃샘 추위에 시민들은 두터운 겨울옷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털모자에 장갑까지 온몸을 꼭꼭 감쌌습니다. 하지만 몸속으로 파고드는 차디찬 바람에 어깨가 절로 움츠러듭니다. 갑자기 많이 추워져가지고 좀 돌아다니기 불편해요.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이런 마스크 없으면 못 돌아다닐 것 같아요. 오늘 낮 기온은 전주가 3도, 장수가 영하 0.3도 등을 기록했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전북 전 지역에 내려진 한파주의보는 낮까지 이어지다가 해제됐습니다. 내일도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꽃샘 추위는 오는 목요일쯤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물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북서쪽에서 차가운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그 중심역에서 영하 45도의 한기 핵을 동반되면서 더군다나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기상대는 건조한 찬 공기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지역도 확대되고 있다며 화재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원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오는 5월부터 방사선 누출에 대비한 비상계획구역이 크게 확대됩니다. 전남 영광 원전과 가까운 전북에선 고창과 부안이 비상계획구역에 새로 포함되지만 주민과 원전 측의 의견이 달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86년에 세워진 영광 한빛원전은 고창에서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전북과 가깝습니다. 하지만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전북은 피해 보상이나 정부 지원에서 제외돼 왔습니다. 지난해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와 방제 대책법이 개정되면서 사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법이 시행되는 오는 5월부터 방사선 누출에 대비한 비상계획 구역이 원전 반경 10km에서 30km로 확대돼 고창군 13개 읍면과 부안군 4개 면의 주민 6만 7천여 명이 해당 구역에 포함됩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방사선 누출에 대비해 방독면과 방호약품을 확보해야 하고 대비훈련을 강화해야 합니다. 주민들은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확대를 반기면서도 부족한 점이 많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반경 30km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고창 성내와 부안 줄포, 변산처럼 같은 읍면에 살더라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민들을 위한 지정이 아니라 한수원 관계자나 아니면 안전처 관계자나 이런 분들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부 주민들은 어획량 감소 등 원전 피해에 대한 보상이 먼저라고 주장했습니다. 21km의 거리 육지거리가 되는데 아무런 조치도 않고 지금에 와서 원전 측은 보상은 어렵고 비상계획구역 조정은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전라북도 올라온 안을 받고 그것을 원안에 승인 신청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기한이 5월 21일까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대한 주민과 원전 측의 입장차가 커 당분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북발전연구원이 방만한 예산 집행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 예정이지만 외부 인사가 단 한 명뿐이라 솜방망이 처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인사위원회의 70%의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는 전라북도와 달리 전반년의 외부 인사 비율은 14%에 그쳐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 특별감사 결과 전북발전연구원의 26명 연구원 가운데 23명이 징계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방만하게 쓰고 연구 보고서 수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사위원회를 열어도 처벌 수위가 높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전반년에 인사위원회 위원 7명 가운데 3명은 내부 직원, 3명은 감사와 이사, 그리고 외부 인사는 단 1명뿐으로 외부 인사 비율이 14%에 그치고 있습니다. 반면 전라북도는 20명의 징계위원 가운데 70%인 14명이 외부 인사입니다. 외부 인사가 70%인 전라북도에서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외부 인사가 14%인 전반년의 징계 수위는 이보다 더 낮을 가능성이 큽니다. 솜방망이 처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전북발전연구원은 인사위원회에서 내부 인사를 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이 내부는 좀 사실상 참여하기가 좀 힘들 것 같고 그런 대안을 찾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반년은 외부 인사의 비율을 50% 이상 늘리겠다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인사위원회 추세가 전체 50% 이상을 외부 인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행대로 한 명만이 외부 인사로 인사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큰 시대착오적인 저는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에는 자체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인사위원회의 외부 인사 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리지 않는 한 하나마나한 징계라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새만금의 한중 경제협력단지를 무규제 지역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한 전라남도 무안의 한중 국제협력단지의 경우 중국 기업을 유인할 만한 제도 개선과 혜택이 뒤따르지 않아 사업 규모와 투자 금액이 줄어드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무안의 한중 국제협력단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새만금을 무규제 지역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계속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이 편성한 어린이집 보육 예산이 이달 말이면 바닥납니다.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보육 대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어린이집 보육 예산이 극적으로 편성됐습니다. 정부가 배정한 목적 예비비 202억 원으로 3개월치 보육 예산입니다. 교육감이 어린이집에서 성장과 배움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무상보육 예산은 이달 말이면 바닥나지만 그동안 사정이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입장입니다. 무상보육은 대선 공약이고 어린이집은 교육청 소관이 아니지만 지방교육재정으로 충당하라는 주장입니다. 더욱이 지원을 약속한 목적 예비비조차 2달이 넘어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국고지원분도 현재 나와 있지 않고, 그다음에 3월 말로 이제 예산 편성한 부분도 이미 바닥이 나는데 이후에 4월부터 12월까지 예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언급이 없습니다. 보육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는 아이와 학부모들의 몫입니다. 논란이 되는 어린이집을 떠나고 싶어도 유치원에서 모두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무상보육이 제도가 추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참 답답하기만 해요. 정부나 지자체가 아이들 교육에는 한 마음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애들 교육 가지고 서로 이렇게 갈등만 빚고 있는 것 같아서. 전라북도의 경우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은 817억 원. 이 가운데 이미 편성된 예산을 제외하면 나머지 615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야 합니다.
누리 예산이 추가 확보되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만 3세에서 5세 아동 2만 3천여 명에게 보육료 지원이 중단돼 최악의 보육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경상남도가 다음 달부터 초중고등학교의 무상급식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지만 전라북도의 무상급식은 계획대로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초중고등학교의 무상급식 예산으로 670억 원을 확보해 5개 시 지역의 고교를 뺀 모든 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주와 익산, 군산, 김제, 남원 등 학생 수가 많은 5군데 시지역의 경우 전라북도가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이들 지역의 고등학생들은 급식비의 절반만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향토기업인 이스타항공의 누적 탑승객이 취항 6년여 만에 1,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군산공항 이용객도 갈수록 늘면서 국제공항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누적 탑승객이 1,3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2009년 1월 김포 제주 노선에 처음으로 취항한 뒤 6년 2개월 만입니다. 또 김포공항에서 1,000만 번째 승객을 맞이한 지 1년 만입니다. 1,300만 명 누적 탑승객 돌파를 군산공항에서 맞이하게 돼서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스타항공이 향토기업으로서 앞으로도 더욱더 안전과 항공 서비스의 다양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스타항공이 힘찬 날갯짓을 하는 동안 군산공항 이용객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16만 1,000명에서 2013년에는 17만 5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활주로 공사로 50일 가까이 운항을 중단한 지난해에도 15만 명을 넘었습니다. 군산공항을 통한 항공 수요가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국토부에서 수립 중인 5차 공항 중장기 개발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근 새정치연합 문재인 당대표도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내놨습니다. 국제공항까지 포함하여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당 차원의 전폭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전북의 항공 수요가 늘고 정치권이 나서면서 지역 발전을 이끌어갈 국제공항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라북도가 새누리당 충북도당의 새만금 국제공항 신설 반대와 관련해 새누리당에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이형규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는 지난 1월 전북을 방문한 새누리당 최고위가 새만금 국제공항 신설을 약속했는데도 충북도당이 이를 문제 삼는 건 옳지 않다며 새누리당 전북도당을 통해 충북도당에 자제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청주공항을 비롯한 지방공항이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다며 청주공항과 150km가량 떨어진 새만금의 공항 신설을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달에 호남고속철도 KTX가 개통하면 전라북도 관광산업이 활성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북발전연구원은 서울과 익산의 거리가 66분으로 줄어들면 현재 240만 명인 익산역 이용자 수가 오는 2020년에 350만 명으로 늘어 관광객의 지출이 513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혁신도시 이전 기관을 활용한 각종 회의를 크게 늘리고 코레일과 연계해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게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웃음을 통해 농촌 노인들에게 행복 바이러스를 전하는 집배원을 김진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봉사자의 구령에 한바탕 웃음보를 터뜨립니다. 마음껏 웃고 나자 노인들의 얼굴에 생기가 돕니다. 이번엔 마술 봉사. 빈 봉투에서 오색 종이와 사탕이 쉴 새 없이 나옵니다.
입에서는 흰 종이가 쏟아집니다. 웃을 일 적은 노인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저 아파서 오늘 일을 가려다 못 갔어요. 그랬더니 그냥 오늘 싹 나서 버렸네요. 그냥 아픈 데가 그냥. 마음은 또 어떠세요? 예? 마음 기분이 좋죠. 이게 그냥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냥 오늘 그냥 웃고 그냥 즐거웠어요. 집배원인 김천수 씨가 웃음 봉사를 결심한 것은 9년 전. 직장 앞 말기 판정을 받은 김 씨는 웃음이 암을 물리친다는 말을 듣고 시작했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웃고 즐기다 보니 건강도 되찾았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좀 죽음을 줄까 하고 이 봉사를 시작했는데 오히려 제가 즐겁고 제가 기쁘고 제가 흐뭇해지고 막 그냥 몸에서 제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김 씨는 배달 틈틈이 노인들의 심부름을 하고 집안일을 돕는 등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 사오라고 하면은 또 필요한 것도 사다 주고 또 예를 들어서 전등 같은 것이 뭐 고장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갈아주시라고 하면 갈아주시고 다 도와주셔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도와주셔요. 함께 웃을 수 있어 건강을 지킬 수 있었다는 김천수 집배원. 이웃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웃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며 농촌 마을을 오늘 또 힘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아직 정년이 많이 남았는데 우리 어르신들하고 곳곳 돌아다니면서 웃고 이렇게 즐겁게 살고 싶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내일 전라북도 188곳의 투표소에서 치러집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오후 5시 30분부터 15곳의 개표소에서 개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선거에 전북에서는 모두 286명이 등록해 2.6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당선자들의 임기는 오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임실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자를 선거 벽보와 선거 공보 등의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전북 선관위가 적발한 위법 행위는 모두 63건으로 늘었습니다. 전주시가 2017년 한국에서 열리는 20세 이하 월드컵의 전주 유치 준비에 나섰습니다. 전주시는 전라북도 축구협회와 20세 이하 월드컵 전주 유치 실무협의회를 꾸리고 숙박시설과 훈련장 확보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2017년 20세 이하 월드컵은 전주를 비롯해 서울과 대전 등 9곳이 유치를 신청했습니다. 국회 농림어업 국민식생활발전포럼이 흙의 날 제정을 맞아 정부의 흙살리기 정책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농림어업 국민식생활발전포럼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흙의 날 제정은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정책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지난 3일 해마다 3월 11일을 법정 기념일인 흙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전주비전대학교 한영수 총장이 취임식을 갖고 4년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한영수 총장은 경기상업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국립 파리 13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한국전자거래진흥원장과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총장 등을 지냈습니다. JTB 문화예술아카데미 제3기 입학식이 입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JTB 문화예술아카데미 입학생들은 4개월 동안 문화와 예술 관련 전문가들을 초빙해 강연과 토론 등을 갖는 등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4월부터